제가 제일 처음 본 미스 반데로의 작품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였습니다. 저는 뉴 내셔널 갤러리보다는 내셔널 갤러리가 더 익숙한 명칭이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신국립미술관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이번 컨텐츠에서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1992년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 정오도 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8년 베를린을 세 번째 답사를 왔을 때 신국립미술관을 답사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리노베이션 중이라서 답사를 못했고 2023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답사를 왔네요. 그런데 이 리노베이션을 맡은 건축가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라고 하네요. 그럼 치퍼필드가 로우의 후계자일까요? 신국립미술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2023년 여름 답사로 베를린은 총 4번이나 오게 되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베를린을 한 일주일 접고 천천히 답사를 하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사전조사 부족이지요. 그래서 다음번엔 좀 여유롭게 베를린에 머무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자,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신국립미술관입니다. 제가 얼마나 사전조사가 부족했냐면 베를린 가면 꼭 들리는 포츠담 플라츠 바로 옆에 신국립미술관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정말 바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포츠담 플라츠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신국립미술관까지 걸어서 한 10여 분 내외밖에는 안 걸립니다. 신국립미술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지붕을 단지 8개의 기둥만으로 받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부에도 2개의 거대한 벽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눈 감아 주어야겠죠. 신국립미술관이 리노베이션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그냥 노후된 부분들만 교체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치퍼필드가 그냥 그런 건축가는 아니죠. 1992년에 답사를 왔었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야외 조각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그마치 30여 년 전이잖아요. 원래 유럽의 미술과는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현대미술은 역시 미국이죠. 그것은 현대미술 작품들이 기존 미술관에서 전시하기 힘든 크기의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신국립미술관의 높은 층고는 현대미술을 전시하기에 참 적당한 공간을 구현하지요. 신국립미술관의 기둥은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투겐트하트의 기둥과 비슷한 형태이지요. 이 디자인이야말로 미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신국립미술관 지붕 총 무게가 1260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지붕의 지지를 위해서 미스는 친구인 프라이 오토에게 조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의 위치를 바꿨다고 하네요. 원래는 중앙의 지지 기둥이 4개였는데 이걸 2개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국립미술관의 지붕 구조는 와플 구조입니다. 와플 구조는 지붕을 하나의 판으로 구조화하면서 지붕의 기둥 간의 간격을 넓힐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와플 구조의 작품들이 몇 있습니다. 신국립미술관의 야외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조지 워렌 리키의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 칼더의 모빌도 그런 장르의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신국립미술관 뒤쪽에는 이렇게 야외 조각 정원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또 나무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램프는 지하 수장고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램프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2년 여기를 답사 왔을 때 정말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구경하다가 여기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 기억이 정말 강렬하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원래 미스가 설계한 신국립미술관의 1층 평면입니다. 다시 리노베이션한 신국립미술관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층의 거대한 공간 내에 있는 북과 남측의 안내소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엘리베이터의 크기를 키우고 원래 북측에는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자, 정문은 이쪽입니다. 저기가 바로 정문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저런 원형 회전문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그리고 저쪽에는 지상층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구해보니 그때도 원형 회전문이 있었네요. 아, 그리고 라운지의 위치도 지금의 반대쪽이었네요. 라운지에는 모두 미스가 디자인한 가구들이 놓여져 있네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 의자에도 잠시 앉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내 참.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여기 지상층의 유리들을 모두 교체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모두 접합 안전 유리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들은 모두 중국에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1992년 처음 신국립미술관을 갔을 때는 이렇게 자잘한 작품들보다는 훨씬 더 큰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작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쪽은 남측 전시 안내소입니다. 지상층 전시장도 내부의 작품들을 보려면 저쪽으로 입장을 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거대한 두 개의 벽체가 서 있습니다. 구조적인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난방과 환기, 지붕 배수를 위한 코어입니다. 그런 것 같죠? 저 벽체 아래에 저런 환기창이 같은 게 있는 것을 보면요. 여기는 북측 전시 안내소입니다. 여기 내부도 한번 들어가 봐야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저쪽은 1층으로 내려가는 북측 계단입니다. 이쪽은 북측 전시 안내소의 뒤쪽입니다. 저기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포츠담 플라츠에 속한 건물들입니다. 북측 전시 안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상층 전시장을 들어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쪽은 남측 전시 안내소입니다. 아까 전 지상층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저기서 티켓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계단 역시 지상층 전시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남측 계단이고요. 1층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남측 전시 안내소 후면에는 여태껏 신미술관에서 전시한 중요한 작품들의 연보를 정리한 판넬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상층 전시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전에 과거 미스가 처음 디자인한 신국립미술관과 치퍼필드가 리노베이션한 지상층 평면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미스의 신국립미술관보다는 이만큼 규모가 늘어났네요.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쪽에는 일종의 미술관 아카데미를 위한 공간이 더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측 전시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관객 물품 보관소 공간 등이 늘어났고 이쪽은 미술관 기프트샵 등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지상층 전시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참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여기 계단은 그냥 단순 자체이네요. 미스답죠? 남측 계단 쪽에 있는 오피스는 신국립미술관과 다른 베를린의 미술관을 안내하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북측에는 티켓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시면 화장실과 물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상층 중앙 로비입니다. 1992년 여기를 왔을 때 저 바르셀로나 체어에 앉아서 30분 정도 잠깐 잤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체어가 좀 불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나게 잠에 빠질 정도로 편에 놀랬습니다. 저쪽은 서측 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은 먼저 동측 전시장부터 가볼까 합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리노베이션 되면서 공간이 확장되었습니다. 공간을 늘렸는데 이렇게 또 칸을 막아서 쓰고 있더군요. 전시에 따라서 공간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것도 작품입니다. 거울 아닙니다. 동측 전시장은 큰 전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 전시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의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그래도 너무 평범한 전시장이죠. 반면 중앙 전시장과 서측 전시장은 동측 전시장보다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먼저 중앙 전시장부터 들어가 볼까요? 동측 전시장과는 달리 중앙 전시장과 서측 전시장은 작가 혹은 작품의 주제를 가지고 그에 맞게 전시 구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전시는 프랑스인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의 미술관 전시보다는 독일 쪽의 전시는 잘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설명한 글들이 많아서 그런가? 자, 이제 중앙 전시장에서 서측 전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중앙 전시장에서 서측 전시장으로 넘어가는 문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앙 전시장 로비 그리고 동측 전시장까지 다 보여서 공간들이 다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서측 전시장도 중앙 전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각과 회화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 공간 구성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뭐랄까, 임팩트가 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무난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전시된 작품들의 수준도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리어 미국 미술관보다 전시 방법이 더 고리타분한 것 같더라고요. 다만 서측 전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야외 조각 전시장과 바로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서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유리창에 조각품을 바로 앞에 갖다 놓으면 이 창들을 통해서 굳이 외부 조각정원을 나가지 않아도 이 유리의 픽처 프레임만으로도 하나의 그림 또는 사진을 보는 느낌이 나야 하는데 외부 조각 전시의 배치는 그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외부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큐레이터는 판단했겠지만요. 그렇지만 내부 공간의 시각적 관입이란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제가 간 날이 해가 좀 쨍쨍하긴 했지만 외부의 빛 때문에 창 쪽으로 카메라를 향하면 창가의 작품들은 다 검게 보이고 또 안쪽을 찍으면 바깥 빛 때문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조각 정원의 모습들은 하나도 제대로 안 찍히네요. 이제 조각 정원으로 나가 볼까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조각 정원은 출구와 입구를 여기 하나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각정원 입구를 나가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풍경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좀 정신이 없어 보이죠? 1992년 여기를 왔을 때 저는 외부 조각정원을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전 사진을 보니 이렇게 나갈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조각정원을 스킵했던 것이군요. 과거 사진에 비해서 조각정원에 전시된 작품들에서 확실히 더 현대미술 작품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 조경이 조각 작품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자면 이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 수직의 직선적인 요소들과 나무의 자연적인 형태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경을 하고 작품들을 배치하면 좋을까요?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어수선한 것을 좀 정리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서측 전시장 쪽 전면 유리창입니다. 차라리 여기 나무들 다 없애고 신국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격자형으로 작품들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쪽의 통로 쪽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뮤지엄 샵이 나올 것입니다. 뮤지엄 샵은 이 남측 전시장의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뮤지엄 샵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 공간이 꾸며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공간인데요. 여기 벽면 인테리어나 천장 등은 분명히 특별하게 보이는데 그 외의 공간에 배치된 가구들은 그냥 평범한 회의실 같아 보여서요. 그러면 이렇게 통창으로 한 벽을 구성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북측에 있는 물품 보관소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물품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람객이 적어서 여기 물품 보관소는 좀 많이 한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층 바닥 슬라브 아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슬라브 바닥도 역시 지붕처럼 와플 구조를 적용했네요. 일관성이 있어서 정말 좋네요. 여기까지가 신국립미술관이었습니다. 신국립미술관은 1968년에 완성되었지만 미쓰는 병 때문에 개막식에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이 사진은 1965년 초석 혹은 1967년 지붕 공사를 마친 후의 방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참, 신국립미술관 옆에는 한스 샤로운의 베를린 필하모니도 이렇게 있네요. 1992년에도 이렇게 외부 사진밖에는 못 찍었는데 결국 여기는 공연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독일인으로서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세계의 모든 이 건축을 전파했지만 정작 최전성기 때의 작품은 자신의 조국에는 별로 없었던 미스에게 있어서 신국립미술관은 많은 의미가 있는 작품이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